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. 자, 와사다 행사가 핫하다고 여기저기서 되게 문의도 많고 경쟁 업체들의 반응도 굉장히 핫합니다. 그래서 화제가 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 가격으로 요게 다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못 산다는 거. 이게 보면 은근히 지난번에 갔다가 물량이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친구한테 소개해줘서 가봤더니 없어 이제.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. 그래서 딱 요 한정, 이게 무한정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량이 제품마다 조금씩 제한이 돼 있어요.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요 편 아니면 다음 편쯤에 저희가 또 안쪽에 있는 제일 비밀 창고 같은 데가 또 있으시더라고요.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여하튼 거기 있는, 사실은 저희가 보기엔 이렇게 할인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,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비싼 것들은 사실은 할인 판매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게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. 그게 가격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반값 세일이나 이렇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, 구매를 일단 할 수 있어야, 구매할 돈이 있어야 그걸 반값 세일을 하는데,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가격의 상위 한도가 있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골드문트에서는 그게 440하고 37S 조합입니다. 440 아시겠지만 이게 440을 그냥 사면 가격이 6천만 원대예요. 잠깐 저희들이 좀 아찔한데 그 가격대 제품이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소리를 저희 한번 또 다른 곡들로 한번 더 확인해서 들어보고, 그러고서 이 제품이 이게 지금 반값 할인을 하는 제품이야 라는 걸 환기 한번 시켜보려고 텔로 44037S 이 조합으로, 그리고 스피커는 마에스트로 유토피아, 이 소리를 한번 또 다른 음악으로도 들어보고 이 제품을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지만 텔로 440은 기본적으로 저희 그 골드문트가 텔로스라는 시스템, 텔로스 제품들이 나오면서 역대 가장 큰 앰프 쪽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기본적으로 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그 연산 시스템을 도입시키기 위한 그 액티브 시스템 개발, 이게 사실 골드문트에서는 가장 큰 그런 변화의 어떤 시작이었어요. 그래서 골드문트가 여러 축을 갖고 있죠. 골드문트 시작이 아날로그 턴테이블이었다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거고,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획을 그은 거는 그 지금도 가장 얼마 전까지 플래그십이었던 아폴로그라는 그 육중한 그 모마,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전시되는 그 거대한 스피커, 조형물 같은 스피커, 이게 두 번째 물결이었고, 사실은 앰프는 그 다음에 나타났어요. 근데 대부분의 주류가 여태까지 쭉 이어온 거는 앞서의 턴테이블이나 스피커의 어떤 상징과는 다르게 주류는 앰프로 흘러왔고, 앰프 쪽에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왔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텔로스 시스템의 어떤 핵심은, 그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텔로스 시스템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그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. 그 소위 프로티우스라는 OS 하고 레오나르도, 그 안에서 돌아가는 레오나르도라는 그 연산 시스템. 그게 사실 결국 타임축 얼라인먼트를 좀 더 정확하게 맞추는, 일단 골드문트 스피커처럼 반드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스피커들, 하지만 그 소위 서멀 그라운딩, 메카니컬 그라운딩으로 이렇게 여러 바디를 쌓아 만든 스피커들에서 정확하게 일체감 있게 나오게 만들려는 그런 드라이버 시스템, 앰프가 들어간 액티브 드라이버 시스템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연산 시스템이거든요. 사실은 그게 골드문트의 원래 액티브 시스템에만 쓰려고 만든 거지만 거기서 나온 앰프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이제 텔로스, 그걸 전부 앰프로 별도로 독립해서 만들다 보니 텔로스란 시스템이 완성이 됐고, 그거의 다음 세대 버전,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버전까지 발전한 게 텔로스의 넥스젠 버전이 생겼습니다. 그게 지금 보고 있는 440. 440은 골드문트를, 사실은 한국에서의 매출이 꽤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어떤 요 정도, 요런 디자인, 요 정도의 포맷, 요 정도의 출력,
이런 것들, 모노블록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한국형으로 출시된 제품이라는 것도 뭐 앞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. 텔로스 440은 한국 공간에 맞는 어떤 딱 아주 최적의 어떤 모노블록 시스템, 그리고 그 한국형 거실이나 시청실에 맞는 그런 스피커들에 맞는 그런 앰프, 딱 그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프리앰프인 미메시스 37S도 이것도 딱 그때부터 2007년에 이제 미메시스 시스템은 지금까지 계속 진화를 해왔잖아요. 그 아직은 파워앰프 텔로스로 변경이 됐지만 직전까지도 계속 미메시스로 유지되어 있는 게 프리앰프 쪽에 그 시리즈들은 전부 미메시스인데 2007년에 원형이 확정이 된 게 여러 가지로 전원부가 계속 개발이 되고 또 골드문트의 어떤 파워앰프나 스피커에서도 공통적으로 그 어떤 사운드의 코어가 되는 그런 그 미케니컬 그라운드 방식, 이런 것들을 37S가 되면서 전원부를 분리하고 더 커진 전원부를, 그 다음에 전원부만은 항상 아래쪽에 두고 이렇게 미케니컬 그라운드 방식으로 딱 지지를 하게 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, 그렇게 진화가 돼 있는 미메시스의 최선단 프리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440과는 텔로 440과는 서로 그냥 원래는 한 바디라고 그렇게 서로 같이 쓰게 돼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여기셔도 되는데, 물론 독립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. 여하튼 최초의 설정은 한 바디로 제작이 되어 있었다는 거. 이 조합에 그래서 어떤 골드문트적인 사운드, 그 다음에 텔로스 버전이 되면서 생긴 지금 가장 진화한 골드문트 사운드, 이런 것들이 이보다 높은 뭐 1000도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가지만 3000도 있고, 그 다시 말하지만 한국형 가정의 가장 최적인 그런 시스템의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포칼의 마에스트로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게요. 여지껏 안 들어본 소리, 오히려 좀 더 확장된 소리, 그 다음에 좀 더 여러 장르를 다시 한번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음악 들어보시죠. There's a limit to your love. Like a waterfall in slow motion. Like a map with no ocean. There's a limit to your love. Your love, your love, your love. There's a limit to your care. So carelessly there. Is it truth or dare? There's a limit to your care.
네, 텔로스가 되면서 바뀐 그냥 결정적인 게 있어요. 이 사실은 텔로 시스템에는 그 골드문트의 아까 말한 여러 축 중에 이 골드문트는 하나가 하나를 위한 자 스피커, 앰프, 아날로그, 디지털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하나가 하나를 위한 어떤 보조나 서포트를 하는 어떤 그런 부문이 아니라 골드문트의 특징은 이 각 부문이 거의 동일한 높이까지 항상 끌어올린다는 데 있어요. 그 DAC도 아시겠지만 REJ7이라는 골드문트의 DAC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거 최근에는 본 적이 아마 드문데 대부분 풀이나 인티앰프 다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DAC가 또 엄청납니다. 여하튼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텔로스가 되면서 소리가 대단히 매끄러워졌어요. 저희가 아는 예전에 가장 절정기 때 그 미메시스로 대표되던 골드문트의 파워 앰프 시스템은 이랬어요. 베이스 댐핑을 단단히 아주 잡아 쥐고 잘 움직이지 않는 베이스에 어떤 아주 호쾌한 다이나믹스를 내주면서 저역의 해상도가 뚜렷하게 나오는 이런 재미를 듣던 게 골드문트 파워 앰프였거든요. 그러면서도 중고역이 굉장히 이게 딱 그게 그렇게 하면 또 뭔가 좀 자기적인 느낌이라고 이렇게 안 들어보신 분들은 얘기하는데 굉장히 스위스적이에요. 스위스의 어떤 청명한 설산의 느낌이 진짜 나는 게 사실 골드문트를 듣는 이유는 굉장히 고가였을 때도 그걸 듣는 이유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랬어요. 실제로 그래요. 굉장히 이 미국식 투명함과는 다른 아주 그 진짜 설산의 어떤 청명함 같은 게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면서 미케니컬, 서멀, 그라운딩을 쓰고 이건 뭐 레오나르도, 뭐 프로티우스 같은 시스템, 그다음에 텔로스 앰플리파이 이 방식 같은 거를 계속 연구해낸 어떤 그 목표 지점, 본인들의 어떤 관념적인 목표 지점이 그런 소리를 내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정숙해야 되고 굉장히 아주 산뜻하면서도 아주 청명한 공기가 드는 듯한 음악은 귀로 듣는데 그런 느낌을 듣는 그게 골드문트였거든요. 하여튼 그런 게 저희가 아는 2000년 초반까지 골드문트 사운드였다면 그 이후 이 텔로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넥스젠까지 온 지금의 소리는 저희가 종종 그 가장 대역 위상이 일치되고 해상도가 가장 잘 나왔을 때 그리고 노이즈 레벨이 가장 내려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특징이 의외로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현재까지 가장 이상적인 소리는 하이엔드의 소리는 굉장히 소리는 없는 안 들리는 소리가 없이 다 들리는데 소리가 날카롭거나 어떻게 막 샤프한 그리고 너무 좀 파고드는 느낌이 안 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. 텔로 시스템의 소리가 딱 그렇습니다. 부드러워져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 골드문트를 듣다가 오히려 그런 소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골드문트 소리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아마 텔로스 현재 시스템 440과 37S 소리를 들으시면 많이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. 그게 현재 골드문트 소리입니다.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뭐죠?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보컬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봤는데 아마 요 영상에 나가면 그 이후에 바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임 클래식 300으로 뉴 클래식 300으로 똑같은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녹음한 버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장소는 다르지만 그건 저기 오디오 갤러리 본사에서 녹음한 거지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 네임의 소리와 골드문트의 소리 둘의 가격대가 비슷하죠. 앰프의 가격대가. 그러니까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아주 굉장히 좋은 어떤 지표가 되실 거예요. 똑같은 스피커로.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좀 어떤 하이엔드에 대표되는 두 개 브랜드의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아마 잘 나타나는 게 저희가 찍은 두 영상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겁니다. 여하튼 포카린 마에스트로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밑에 옆에 있지만 스칼라 유토피아하고는 급이 좀 다른 게 우퍼가 두 개가 되면서 우퍼 사이도 10.5인치 그리고 아래쪽 우퍼는 위에 거랑 좀 달라요. 이게 다 저 TMD 서스펜션에 뭐 NIC 그 파워 플라워라 그래가지고 자석 6개 들어간 그런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다이나믹한 그리고 아주 그 구경에서 제일 가벼운 샌드위치 콘을 쓴 그 W 콘이라고 저희 부르죠. 그 콘인데 밑에 우퍼는 MDS, 마그네틱 댐핑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아래쪽 우퍼는
조금 더 다릅니다. 대역 구성은 같지만 조금 더 다른 파워나 파워 핸들링이 서로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게 좀 독특하죠. 그 6.5인치 미드레인지에 IAL2 트위터 이런 시스템에서 베이스를 내는 게 일단 제일 어려워요.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 음의 끝판왕이라고 종종 테스트로 듣는 제임스 블레이크의 Limit to Your Love 이게 일렉트로니카 하는 친구인데 처음에 의외로 핀포인트도 굉장히 정확하게 딱 또렷하게 맺히기도 하는데 사실 이걸 테스트곡으로 쓰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뒤쪽에 나오는 두두두두두두두두 연속 베이스 이게 뭐 재생이 어렵기도 한데 일단 다이나믹스와 대역도 같이 나와야 곡의 어떤 좀 이 곡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 아티스트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베이스의 어떤 쭉 울려오는 연속으로 울려오는 느낌 이런 게 들리는데 역시 마에스트로 유토피아가 되니까 정확하게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에보죠. 그게 엄청나죠. 이게 사실 시청실이 막 뒤흔들립니다. 근데 유토피아 에보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이 공간에서 울려나는 이게 아마 녹음으로 얼마나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. 참고로 포컬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에보는 뒤에 OPC 필터라고 그래서 각 대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1dB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뒤쪽에 저 영상에서도 아마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 거를 공간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잠깐 알려드립니다. 아주 베이스가 엄청났었고요. 이게 양감으로 막 펑퍼짐하게 나오게 되는 앰프가 있는가 하면 텔로 440의 드라이브는 역시 정확합니다. 아주 매끄럽게까지 만들어내면서도 딱 틀어지는 이런 댐핑의 느낌 이런 곡을 들을 때 호쾌함은 대단합니다. 그런가 하면 이자벨 파우스트가 연주하는 로카텔리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죠. 이게 11번. 이게 최근에 발매됐는데 이거 1악장 이 일자르디노 아르모니코 2악단이 쫙 몰아칠 때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몰아오는 거 있잖아요. 이런 연주가 진행이 되면서도 이렇게 임팩트가 이렇게 쭉 다이나믹이 늘어나는 장면 이게 또 오디오 시스템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또 그런 박두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살리기가 좀 어려운데 뭐 이런 거 사실 거의 손색이 없다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이 고악기로 연주하는 이 악단의 연주 특히 이자벨 파우스트가 바하 연주할 때는 아주 정격 연주를 하다가 이 로카텔리 오니까 아주 그런 아주 피치카토에 가까운 피치카토는 아니지만 하여튼 아주 잘게 떠는 연주부터 그게 크게 하는 연주까지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수법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기법으로 연주하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곡인데 이 곡을 듣기에 아주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닐까. 왜냐하면 중고음의 어떤 아주 청명하면서도 바이올린이 이렇게 마찰을 할 때 나는 그런 아주 미세한 음들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들려줍니다. 거칠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소리가 나는 대로 그대로 들려준다는 거. 그리고 다이나믹스가 쳐나오는 이런 이 일자르디노 아르모니코 이 합주단 이 바로크 앙상블 정확히 말하면 바로크 앙상블이 내주는 이런 다이나믹스 이거 아주 저희가 오디오 들을 때 가장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쾌하게 잘 풀어주면서도 굉장히 호쾌하고 아주 듣는 사람한테 가슴이 후련해지는 느낌 이렇게 사실 골드문트 시스템을 듣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아주 아무 곡이나 들을 때는 좀 아무 곡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푸근하면서도 그냥 오케스트라 반주에 이렇게 들어오는 트럼펫 소리 알리슨 발솜의 오텀 리브스 이런 곡 사실 이런 곡을 들으려고 빈티지를 듣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장점이 해상도가 높고 그런 것들을 잘 들려주면서도 이런 곡들도 굉장히 포근하게 잘 들려준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. 자, 뭐 텔로 440 얘기를 뭐 한도 끝도 없이 좀 계속 반복해서 해오다 보면 이제는 좀 전에 안 한 얘기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해드려보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런 거예요. 장르의 버라이어티가 있다는 거죠. 골드문트를 딱 한두 번 두고 고르신 분들 혹은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앰프는 대단히 섬세하고 또 뭐 해상도가 되게 뛰어난 그런 재미로 듣는 앰프다라고 이렇게 딱 자리 잡고 계신다면
곡을 늘려보면 각 곡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소리를 변해 들려준다는 거. 그러니까 예전엔 좀 개성이 강한 앰프였다고 본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각 녹음에 충실한 녹음한 사람과 아티스트가 표현하려고 한 거를 그대로 들려주는, 제가 종종 가장 이상적인 앰프의 오디오 시스템의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드라이브를 못할 스피커들이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큰 스피커들을 뭐 드라이브 할 수도 있지만 일반 대한민국 공간에서는 뭐 드라이브를 못할 스피커가 없다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와사다에서 이거를 딱 특정 수량만큼을 본인들이 팔기 위해서 또 싸게 팔기 위해서 대량 구매를 했다는 거. 이게 저희 얼마 전에 알려드린 그 두 군데 창고를 개방해서 이렇게 보여드린, 그때는 골드문트는 거기 없었거든요. 골드문트는 골드문트대로 따로 이 좀 더 비밀스러운 방향을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걸 아마 다음 시간쯤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하튼 그렇게 주문한 그 물량 중에 하나고, 그래서 가격이 반값이 되어 있습니다. 수량 제한돼 있어요. 네,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비밀의 창고가 바로 여기예요. 저희도 몰랐어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이는 대로 지난번 저희 창고 탐험했듯이 보이는 대로 보면 버메스터가 벌써 이렇게 막 써여 있어. 그냥 수십 개, 예?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체르노프의, 이 앞에 양쪽에 다 보는 게 체르노프의 얼티미트 레퍼런스 그런 라인업들이에요.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수십 개인데 그냥 숫자가 수십 개예요.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가격대가 이렇게 뭐 몇만 원, 몇십만 원짜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수백, 수천만 원대잖아요.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. 이것 때문에. 특히 저 안쪽에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체르노프의 그 USB들 있잖아요. USB 케이블들. 이건 수천 개를 수입하셨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천 단위예요, 하여튼. 그게 좀 놀랐습니다. 제가 잠깐 돌아와 봤거든요. 하여튼 여기 이쪽은 전부 체르노프의 자, 스피커 케이블, 인터, 그 다음에 디지털 케이블들, 그리고 상위 뭐 레퍼런스, 얼티미트 다 있습니다. 겹겹이 쌓여 있고, 이게 놀라운 게 오른쪽을 살짝 돌아보면 이게 다 골드문트예요. 여기 다 텔로스 7.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촬영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부 별도 주문을 하신 거라고 해요, 와사다에서. 그래서 와사다의 주문 수량을 그렇게 정해서 그거를 그대로 자, 이 골드문트사에서 주문 제작을 해서 그만큼 수량만 딱 제작해서 그렇게 해서 도착한 물량들입니다. 그게 이제 이 와사다의 소위 가격 절감 방식인 거죠.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좀 그럴 정도로 계속 있어요. 이쪽 라인은 전부 이 체르노프의 얼티밋 라인업들이에요. 클래식도 있지만 이 얼티밋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거, 이게 좀 진짜 뭐 알리바바 창고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 비밀 창고가 열려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보물들 같습니다. 자, 이게 다 지금 할인하고 있는 품목들이에요. 딱 여기까지만, 요게 소진이 되면 이제 반값 이런 할인은 없어요. 그거를 요 방에서 끝나는 거라고 알려드리고, 이 방이 또 놀라운 방인 게 요 두 방은 저쪽 창고하고 다르게 공간은 좀 약간 작지만 본관에 있는 그런 창고로 에어컨이 돌아가면서 조절을 해주고 있는, 그렇게 특별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. 자, 이쪽이 그 USB 케이블 수천 개가 들어왔다는,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예. 체르노프를 전에 제가 체르노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, 이건 좀 가격이 비싸, 케이블이. 이런 분들이 지금의 가격으로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보일 거예요. 체르노프 얘기들은 이제부터라고, 시작이 지금부터라고 어떻게 해도 될 정도로. 하여튼 그렇고, 이쪽을 돌려보면 이제 다시
이 방에 이 들어올 때는 오른쪽, 지금 서 있는 방향으로 보면 왼쪽 벽은 전부 골드문트예요. 아까 방 밖에 있던 게 텔러스 7인데 이쪽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게 텔러스 590 마크 2, 이쪽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뷰할 때 봤던 텔러스 440. 그 뒤쪽에 약간 갈색 저 박스로 되어 있는 게 MSG 27.8. 어떻게 보면 이 여기서 가장 비싼 방이라고, 비싼 제품이 있는 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물 창고예요. 그리고 수량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또 놀랍습니다. 그냥 수십 개, 그냥 10개도 아니고 20개를 넘어가는 가뿐히 그런 제품들이, 지난번 창고에는 큰 스피커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 골드문트의 하이엔드 라인업 앰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쌓여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요게 딱 요만큼이 소진이 되면 할인, 이제 반값은 아마 다시는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여하튼 다시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건 또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. 항상 그래요. 이게 끝물이 될수록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수록 아마 관심들이 많아지실 텐데, 아마 질끈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아직 또 뭐가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와사다에 있는 비밀 창고들은 저희가 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제품들이,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량으로 쌓였다는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이 지나고 아마 얼마 전 후에는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거 이제 못 사지 않습니까? 내가 그때 사라고 말씀드렸죠.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텔로 440과 37S, 그리고 보컬 마이스트로 유토피아 에보로 들어본, 그리고 와사다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그 반값 세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방송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 또 마련했습니다. 서두르시고요. 항상 얘기하지만, 자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들,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다른 얘기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